자, 그 다음 이제 등기제도 들어갑니다. 등기제도. 자, 등기제도인데요. 자, 이제 지적제도 끝나고 등기제도는요. 자, 등기제도 어차피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절차입니까? 그 사실관계, 권리관계 알리는 쪽에서 권리관계 중심으로 사실관계 알립니다. 지적에서는요. 지적에서는 대상과 도면 만들었죠. 등기에서는 등기부 만듭니다. 자, 등기부에서 사실관계, 권리관계 공시하기 위해서 자, 표제부의 갑구 얼굴을 만듭니다. 표제부는 사실관계 나옵니까? 갑구는 소유권입니까? 얼굴은 소유권 200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표제부 사실관계인데요. 자, 토지등기부 표제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등기부 표제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건물의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자, 여기까지는 서론적인 얘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제를 두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토지는요, 어떤 지적은요, 어떤 토지를 전제로 뒀습니다. 자, 등기는 어떤 건물을 전제로 두고 들어갈게요. 자, 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건물을요,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자 신축을 했습니다. 자, 이 건물 누구 겁니까? 갑 거죠, 그죠? 자, 갑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라는 글자에다 법률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갑 거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이 건물에 대한 갑에게 소유권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할게요. 소유권은요, 이 집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물권입니다. 그리고 발생은요, 변동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 발생은요, 물권 변동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소유권 발생이라는 범위로 한정하면 같은 걸로 놔도 관계없습니다. 자, 순서대로 읽습니다. 순서대로. 자, 건물은 신축과 동시에 소유권 발생합니까? 건물은 신축과 동시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자, 이 건물에 물권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자? 1월 1일. 1월 1일자 물권 변동 일어난 겁니다. 1월 1일자로 소유권 발생한 겁니다. 자, 소유권 발생했습니다. 물권 변동 일어났습니다. 등기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 등기는 아직 안 했다, 그죠?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합니다. 한다 그러면은 자, 소유권을 공시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표제부 갑구 얼굴 중에서 갑구죠. 그럼 갑구를 제일 먼저 만듭니다. 자, 갑구에 제일 먼저 1번 등기합니다. 제일 먼저 등기는 항상 순서가 먼저 돼요. 자, 제일 먼저는 1번입니다. 자, 소유권이 발생했죠. 자, 소유권이 발생했습니다. 보존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했습니다. 자,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자,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1월 10일자로 했다 칠게요. 자, 1월 10일자로 행해지는 소유권 보존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소유권을 등기부상에서 확인하는 절차지,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시점에서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월 1일자로 발생한 소유권을 등기부에서 확인한 절차입니다. 그럼 1월 10일자에 소유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자, 소유권이 발생하는 걸 아니다. 다르게 표현할게요. 소유권의 물권입니다. 자, 발생이 변동이죠. 변동입니다. 자, 물권 변동은 1월 1일자 일어났죠. 이미 발생한 물권 변동을 등기부상 확인하는 절차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물권 변동 없습니다. 자, 물권 변동 없는 보존 등기라는 겁니다. 자, 현재 소유자 갑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했을 때 소유권은 등기부에서 나타났지만은 요 소유권의 대상이 목적물이 건물의 등기부에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 건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표제부를 만듭니다. 표제부. 자, 이 표제부에 자,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건물의 사실관계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 건물의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들어갑니다. 자, 소재는 대한민국 A동입니다. A동이고 지번은 5번입니다. 자, 목조로 된 단층 주택입니다. 자, 면적은 5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제부 적었습니다. 자, 표제부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 소유권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표제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까? 무슨 권리를? 소유권을. 자, 소유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어느 부동산을? 표제부. 이거를 팔아먹은 겁니다. 표제부를 팔아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래 대상인 권리는 소유권입니까? 거래 대상인 권리는 소유권이죠. 매매 대상 권리는 소유권이고 부동산은 표제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제부를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자, 표제부를 팔아먹었다. 소유권 을에게 기록됐습니까? 을에게 표제부가 넘어왔죠, 그죠?
자,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자, 표제부에 넘어오고 소유권에 넘어왔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을이죠. 자, 소유권이 을이란 사실을 등기부에 나타낸단 말입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함으로써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것이 을에게 넘어옵니다. 자, 이전됐습니다. 자, 이 건물의 첫 번째 소유자는 갑이었습니까? 이 건물의 두 번째 소유자가 을이죠. 2번 1에 등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 보니까 소유권이란 물건이 이전이라는 변동이 일어났습니까? 물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요렇게 읽습니다. 자, 물건 변동 일어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매매 때문에. 그럼 매매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건 변동 일어나는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매매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매매 때문에 물건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매매 때문에 이전 등기했잖아요. 그럼 요 매매란 것이 등기하게 된 이유입니까? 등기하게 된 이유죠. 요것을 등기원이라 그럽니다. 매매란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된 이유고 매매란 것이 물건 변동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원이라는 것은 물건 변동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까? 매매가 등기원인이잖아요. 등기원인이 하는 역할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이유죠. 물건 변동 일어나는 이유잖아요. 그럼 요 등기원인이 하는 역할은 물건 변동 일으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물건 변동 일으키는 원인이 등기원인입니다. 등기원인이 하는 역할은 물건 변동 일으키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등기원인입니까? 등기원인이 하는 역할은 물건 변동 일으키죠. 그러면은 물건 변동 일어날 때 등기원인 존재하겠습니까? 물건 변동 일으키는 원인이 등기원인이니까 물건 변동 생길 때 등기원인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등기원이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물건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원이 기재하지 않는다. 이거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등기원인이 하는 역할이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건 변동이 일어날 때 등기원은 존재합니다. 물건 변동 없다면 등기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자, 표제부입니다. 자, 표제부는 물건 변동 있다 없다? 표제부는 물건 변동 있다 없다? 권리 자체가 아니잖아요. 표제부는 물건 변동 없죠.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할 때는 등기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물건 변동 일으키는 원인이 등기원이니까 물건 변동 일어날 때 등기원은 존재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자, 전세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전세 줍니다. 자, 전세권은 을구로 갑니다. 을구의 1번 전세권 설정 자 1억짜리 A 이렇게 등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등기다 말입니다. 요 내용 하나가 등기입니다. 등기고 표제부 갖고 을고 요걸 묶어서 등기부라 그럽니다. 자, 이런 등기를 합니다. 자, 이런 등기. 자, 등기는 누가 합니까? 등기원이 합니다. 등기관이. 자, 등기원이 어디서 하느냐? 등기소에서 합니다. 자, 등기소에서 자, 표제부 갖고 을고를 묶어서 등기부라 그럽니다. 자, 이 등기부에 등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등기했습니까?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기록했죠.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 요거를 기록해 놓고 요 기록된 결과물 이거를 등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라는 결과물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요 5가지 개념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등기란 것이 등기관의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게 등기다 말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 개념 요소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개념 요소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제 등기가 뭐냐 그러면 무조건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게 등기다. 이렇게 개념 잡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로 갑니다. 자, 여러분 최고로 가보시면은요 자, 등기 제도가 나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는 재미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156페이지 갑니다. 자,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 있습니까? 부동산 등기의 개념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그게 개념 요소를 분석해 놨죠. 그 분석해 놨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거 1번, 2번, 3번은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고 자, 그리고 4번과 5번 있죠. 4번과 5번 그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개념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4번과 5번 그걸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등기가 뭡니까는 무조건 내용적 측면은 사실관계, 권리관계이어야 됩니다. 결과물의 측면에서는 등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게 등기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면 등기가 아니에요. 내용적 측면에서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기가 아닙니다. 등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 등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민법에서는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공시 방법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시법 시간에는 무조건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 개념을 잡았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 1번, 2번, 3번은 필요 없고요. 4번 등기필 정보 요게 필요합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요, 참 읽어볼게요. 등기필 정보란 것은요, 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까지 미줄 거세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입니다. 끊으시고, 후일, 그 권리 처분 시, 자, 권리자 확인하기 위해서 미줄 거세요. 권리자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완료 후에 등기원에 작성한 정보다 그랬습니다. 자, 등기필 정보 처음 밑줄 건 겁니다. 자, 밑줄 건 것에서 결론 바로 갑니다.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권리자 기록한 경우 작성한 다음에 누구 주느냐? 그 권리자에게 줍니다. 권리자에게 주고 그 권리자가 그 등기필 정보를 언제 써먹느냐 말입니다. 언제 써먹느냐니까 나중에 권리 팔아먹을 수 있죠. 집 팔아먹을 때 자기가 정상적인 소유권자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써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줄 건 등기필 정보 또 밑줄 건 두 가지 개념 요소가 별개의 개념 요소입니다. 거기서 등기필 정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자, 그 제일 위에 빈 공간에 있습니다. 자, 거기다 하나 그릴게요. 자, 제가 그리는 이거 갑을병 그대로 적으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자, 을한테 소유권 넘어가겠죠? 소유권 넘어갑니다. 자, 등기부는 그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갑구에, 자, 1번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 자, 갑, 여기서부터, 자, 2번에 소유권 이점. 이점, 매매, 을, 요렇게 등기하는 겁니다. 자,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새로운 권리자 기록했습니까? 새로운 권리자 기록했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이름 적었으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하겠습니까? 자, 필 정보 만듭니다. 자, 누구 줍니까? 을 주는 거예요. 자, 을에게 등기필 정보 줍니다. 자, 필 정보를 주고, 자, 이 필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이 을입니다. 여러분이 집 샀다 말입니다. 집 사고 나서 등기필 정보 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 받은 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A한테 집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자, 집 팔아먹습니다. 자, 팔아먹었으니까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자, A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됩니까? 소유권 넘겨주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겠죠? 자, 공동으로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공동 신청한다면은, 자,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출석합니다. 의무자는 을입니까? 권리자는 A가 출석하겠죠? 자, 을이라는 사람의 의무자입니다. 그럼 이 의무자인 을은 나중에 집 팔아먹을 때, A한테 팔아먹을 때 자기가 정상적으로 소유권 취득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정상적인 소유자라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한테 팔아먹고 돈 받아가 미국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의 정상적인 소유자라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소유자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입증할 진짜 간단하다 말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딱 하나밖에 만듭니다. 만들어서 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 내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소유자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 등기하고 받은 필 정보 있죠. 요거를 등기소에 필 정보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제출하면 등기필 정보는요, 소유자만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소유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에서 등기필 정보가 흰 색깔의 필 정보가 있습니까? 노란 색깔 필 정보 있죠. 의미가 다릅니다.
흰 색깔의 등기 필정보는 내가 집 사고 나서 내가 받는 필정보입니다. 노란 색깔 필정보는 내가 집 팔아먹을 때 내가 등기관에게 주는 필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정보가 같은 필정보가 의미가 다르다 말입니다. 흰 색깔은 내가 집 사고 나서 내가 등기하고 받는 겁니까? 등기소로부터 내가 받는 거죠, 지금. 등기관으로부터. 노란 색깔은요, 내가 집 팔아먹을 때 내가 등기관에게 주는 겁니까? 그 등기필 정보를 무슨 얘기냐? 등기 시험 출제자가 다음 주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거죠. 이랬을 때 이 필 정보가 흰 색깔의 필 정보를 묻느냐, 노란 색깔 필 정보를 묻느냐, 어느 걸 묻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필 정보가 흰 색깔은 등기관이 내한테 주는 거죠. 내가 등기를 받는 거. 집 사고 나서 받는 필 정보고, 노란 색깔은 내가 팔아먹을 때 내가 등기관 주는 거잖아요. 그죠?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에서 했을 때, 그러면 이 필 정보가 내가 집 사고 나서 내가 받는 필 정보에 관한 얘기인지, 내가 집 팔아먹을 때 내가 등기관에 줘야 하는 필 정보에 관한 얘기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럼 시험 문제 출제자가 묻는다면, 등기필 정보에 관한 묻는다면 어느 걸 물을 것이냐, 이게 구별돼야 되겠죠. 그럼 그걸 구별하는 방법으로 등기법에서는요, 필 정보는요, 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는 내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흰 색깔은 누가 줍니까? 등기관이 내한테 주죠. 등기관에게 내한테 주는 필 정보는요, 등기필 정보를 교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부한다는 겁니다. 요게 아까 전에 밑줄 건 첫 번째 밑줄 건 내용입니다. 내가 집 팔아먹고 나서 내가 등기할 때 등기관한테 줘야 하는 필정보 있죠. 그럼 이 노란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은 내가 등기관한테 주는 겁니까? 등기할 때 내가 등기관에 주는 거죠. 이거는요, 등기필정보 제공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묻는 것이 등기필 정보 교부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 등기관에게 내한테 주는 거 언제 주느냐? 첫 번째 밑줄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밑줄은 뭡니까?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에 등기관한테 내한테 주는 거나, 그럼 등기관에 내한테 줄까 말까는 새로운 권리자 기록되나 안 되나,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내가 등기관에게 주는 거죠. 이건 두 번째 밑줄입니다. 내가 등기관에게 줍니다. 왜 줍니까? 권리자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권리자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진정성이 보장되나 안 되나,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뭡니까? 그죠? 노란 색깔 필 정보는 현재 팔아먹는 사람이 정상적인 권리자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권리자는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색깔 필정보, 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은 진정성이 보장되는 절차인지 아닌지,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뭡니까 지금? 그래, 여러 번 시험 때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를 두 가지 주제로 묻는단 말입니다. 등기필 정보 교부 그러면, 아, 새로운 권리자 기록할까 말까. 등기필 정보 제공 그러면 진정성이 보장될까 안 될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뭘 묻는지, 제공을 묻는지 교부를 묻는지, 이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로 시험 문제 묻는 거는요, 교부를 묻습니다. 제공은 잘 안 묻습니다. 제공, 이거는요, 첨부 서면에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흰 색깔을 주로 묻습니다. 10번 나와 9번에 흰 색깔, 1번에 노란 색깔 묻습니다. 작년에도 흰 색깔 요거 나온 겁니다. 작년에도.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제가 저번 달에는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거 저 1월 달에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내가 집 샀다 필 정보 받는다, 내가 팔아먹을 때 필 정보 제공한다, 이것만 설명했어요, 사실. 그 필 정보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 것이냐 말입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 시험 문제 적용할 때는 교부인지 제공인지 이거를 봐란 말입니다. 교부다 그러면 등기관에 내한테 주는 거, 제공이다 그러면 내가 등기관 줘야 되는 거, 등기할 때 첨부 서류에 관한 얘기고, 얘는 권리자 됐을 때 이 얘기입니다.
자, 요게 판단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필 정보 나왔고요. 그러면 등기 제도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등기 제도에 관한 얘기는 자, 등기 1번부터 해가자 뒷페이지, 자, 159페이지, 그리고 160페이지, 161페이지까지 등기 제도에 관한 얘기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뒤에서 다 새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장난 비슷한 거 하나 해놔야 됩니다. 말장난 비슷한 거 하나 해놔야 되는데 어디가 문제되느냐니까. 자, 어디 문제되느냐니까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15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되어 있습니까? 의사주의 형식주의 되어 있죠. 의사주의입니다. 의사주의와 대항요건주의 같은 말이에요. 159페이지 제일 하단부. 형식주의와 성립요건주의 같은 말입니다. 그게. 거기에 관한 얘기가 뒷페이지 그림 보세요. 뒷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이런 얘기 나옵니까? 효력 발생요건주의 나오죠. 그 박스를 보세요. 박스.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대항요건과 성립요건이다 말입니다. 대항요건과 성립요건입니다. 대항요건은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도 되는 겁니까? 대항요건은 갖춰야 된다? 안 갖춰도 된다? 성립요건은 갖춰야 됩니까? 대항요건은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자, 필기 좀 합시다. 필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비전공자다 보니까 이런 논리 전개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장난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A와 B가 같습니다. B와 C가 같습니다. A, C가 같은 겁니까? 이거잖아, 그죠? B와 C가 같습니다. 그러면 A, C가 같은 겁니까? 같은 거죠. B, C와 같습니다. A, C가 같습니다. 그러면 A, B도 같은 겁니까? 그죠? 요거 두 개 같다 요래 나오잖아요. 요거 두 개 같다 요래 나옵니까? 그죠? 요거 두 개 같습니다. 요거 A, B와 같습니다. A, C가 같습니다. B, C도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세 가지 소스가 있단 말입니다. A와 B가 같다, B와 C가 같다, 그러면 A, C 같은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같고 A와 C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B, C도 같은 겁니다. B와 C가 같다, A와 C가 같다면 A, B도 같은 겁니다. 요런 말장난에 여러분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법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86학번이거든요. 86학번인데 86학번이 어떤 세대냐니까 그 세대입니다. 629 나왔죠. 629가 87년도 나왔습니다. 629가 8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굴복시켜 본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을 굴복시켜 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요, 이 학생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요즘 학생운동이 많이 활발하지 않죠, 그죠? 그때는 이념적인 문제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대학 들어가면요, 선배들이요, 이 말싸움을 시킵니다. 말싸움을 시킵니다. 말싸움을 의도를 시킵니다. 의도를 시키는 것이 그게요. 그때는 말싸움이고 이제 한순치 필요 없는 거다 말입니다. 말장난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금은 뭐 시사 프로그램이란 것이 거의 없잖아, 그죠? 워낙 그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옛날에 100번 토론 그런 게 있었죠, 그죠? MBC에 100번으로 그런 거 많이 봤잖아, 그죠? 옛날에 그 손석희 씨 JTBC 그 사장이 그 MC 볼 때, 사회자 볼 때, 그죠? 100번으로 그때는 상당히 인기 있었습니다. 상당히 내실도 있었고, 그죠? 그때 당시 이제 100번 토론하면은 그 패널들이 나오죠, 그죠? 패널들이 여당, 야당 나오잖아요. 정치인들 나오잖아요. 동일한 주제 가지고요, 반대 주장을 하죠. 동일한 주제 반대 주장을 합니다. 반대 주장을 하는데 여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야당이 주장하는 가만히 들으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도 말도 맞죠. 반대 주장이죠. 동일한 주제 반대 주장인데 둘 다 맞다 이건 없잖아요.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린 거잖아요. 동일한 주제 가지고 반대 주장을 하는 거니까 한 사람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면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들 습관돼 있습니다. 변호사들이잖아, 법률가들이잖아, 그죠?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건의 진실된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판사가 밝히는 거고, 진실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변호사들은요, 의뢰인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의뢰인이 이기게 만들어주는 게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의뢰인이 이기게 만들어야 되니까 의뢰인이 그죠? 진실한 내용이 아니다 말입니다. 비록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저희들 같은 게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 이런 걸 던져요. 선배들이. 역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역사의 주체는 누굽니까? 평생 가다 답 안 납니다. 그거. 답 안 납니다.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던지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체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같은 데 민중이 주체다 이게 이제 답이었습니다. 민중이 저희 답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답이었는데 민중이 주체다 이 얘기를 한 사람 하면은 나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니 말 맞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한참 혈기왕성할 때니까. 그러니까 네가 역사 민중이 주체다 가면 나는 다른 사람 주체다 한다 말입니다. 아니야 주체 세력이야. 세력이 주체야.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말싸움하잖아요. 그죠? 싸움합니다. 답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밥 먹고 내일 다시 하자. 그러면 2박 3일 동안 삽니다. 그럼 하다 보면 내가 막 이해하다만 논리가 딸리잖아. 그죠? 논리 딸리면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해보고 책 찾아가지고 논리 만들어 또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장난 요래요래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비전공자다 보니까 이런 걸 안 해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배우자가 법학 전공자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가 법학 전공자들면 살기 상당히 피곤합니다. 말싸움 엄청 많이 합니다. 이 말 꼬투리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꼬투리 잡는 게 단어 조자 하나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게 알고 있거든요. 일반들은 그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생깁니다. 자, 필기 좀 합시다. 말장난 좀 할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아래 위로 한 6, 7줄 잡으시고요. 옆으로는 한 40자 정도 잡을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글자, 생각하는 순서 그대로 글자로 적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필요적 사항이란 게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죠. 어떤 권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2줄 비워 놓으시고요.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자, 필요적 사항입니다. 필요적 사항. 자, 등기라는 주제로 한정을 할게요. 등기란 주제. 자, 등기란 주제로 한자입니다. 자, 필요적 사항 하면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등기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필요적 사항은 등기해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효력 발생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효력 발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효력 발생 안 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말입니다. 등기를 안 하면 안 된다. 뭐가 안 되는데 효력 발생 안 된다. 뭐가 안 되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 권리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권리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된다. 효력 발생 안 한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까? 무효다 이 말입니다. 필요적 사항은 등기 안 하면 효력 발생 안 한다. 필요적 사항은 등기 안 하면 무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굳이 등기를 한다면 이 등기를 왜 할까요? 안 하면 안 된다. 뭐 안 되지? 효력 발생 안 되지. 그럼 한다면 왜 할까? 효력 발생을 위해서 등기하는 거지. 효력 발생을 위하여 등기하는 거지. 안 하면 안 된다. 뭐가 안 되지? 성립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럼 등기를 한다면 왜 해야 되지? 성립시키기 위해서 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적 사항으로서의 등기는 성립 요건에서의 등기다. 필요적 사항으로의 등기는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법 186조입니다.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럽니까? 안 하면 효력 생기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 등기는 성립 요건의 등기입니까?
왜 186조가 성립요건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 얘기잖아요. 186조가 반드시 등기해라 그랬잖아요. 해야 효력하신다 그랬잖아요. 등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도 사항이잖아요. 그 186조의 등기가 필요도 사항입니다. 그게 이 등기잖아요. 그럼 186조 등기를 왜 합니까? 효력 발생을 위해서 등기하죠. 그 186조의 등기는 효력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다. 성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다. 그래서 성립요건주의, 효력 발생요건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의적 사항은요,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뭐가 됩니까? 안 해도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안 해도 성립은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해도 효력 발생합니다.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해요. 효력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하면 그 내용이 외부에 공시가 됩니까? 공시가 안 되죠. 효력은 생겨 있지만 외부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외부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안 해도 효력은 발생했지만은 등기를 안 했으니까 외부에 공시가 안 됐죠. 안 나타났으니까 제3자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굳이 임의적 사항을 등기를 한다면 이 등기를 왜 할까? 효력은 발생하는데 그 효력 발생한 사실을 제3자에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임의적 사항으로 저 등기를 임의적 사항을 등기를 한다면 왜 할까? 제3자애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적 사항으로서의 등기는 제3자의 대항 요건이다 말입니다. 채권 양도할 때 민법으로 갑시다. 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채권 양도할 때에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거는요. 통지를 해야 양도됩니까? 통지 안 해도 양도가 됩니까? 안 해도 양도가 되죠. 그러면 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요. 성립요건, 대항요건. 자, 방금 여러분이 답을 얘기했잖아요. 통지를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임의적 사항이잖아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의적 사항은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은 제3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 입장에 양도된 사실은 모르죠.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모르니까 그 사람을 대항하려고 통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통지라는 조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임의적이잖아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의적 사항은요. 효력 발생을 안 해도 되죠. 한다면 제3자 대항을 위해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적 사항이 대항 요건이다 말입니다. 그 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 통지한다는 요건이 대항 요건이다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대항 요건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임의적 사항은 등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전체를 보세요. 임의적 사항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모르지 이제. 모르지. 그 임의적 사항을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 묻는다면 이제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면은 무엇을 위해서냐에 따라 다르지. 임의적 사항은 효력 발생을 위해서라면 등기해야 된다 안 된다? 아이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면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하여라면 등기해야지.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이렇게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저하고 와이프도 싸우면은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한 20년 살다 보니까 많이 싸우자는 거죠. 한 10년을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쳐가지고 안 싸워요. 와이프하고 이제 어떤 주제가 싸웁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주거든요.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런 거 맞지? 여기서 이래야 되는 거 맞잖아. 여기서 이래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맞잖아. 하나하나 집어주면 맞거든요, 그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지 결론이 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열어오지, 여기서 이거 맞지, 여기서 맞지, 그러니까 여기 맞지,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지. 이래 가거든요. 그래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래도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겁니다 이게. 자, 한번 볼게요. 요렇게 읽을게요. 자, 임의적 사항간 혈압 발생하에서는 등기 안 해도 되죠? 임의적 사항간 제3자에 대항해서는 등기해야 되죠? 자, 여기서 열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뒤로 갈게요. 임의적 사항간 등기하지 않아도 혈압 발생한다. 임의적 사항은요,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건데, 임의적 사항은 혈압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임의적 사항을 제시해놓고 등기 안 하면 혈압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해 보여요. 진짜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논리 전개 어렵진 않죠? 말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요 논리를 좀 익숙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요걸 익숙해 두시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요걸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논리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하나 갖다 붙입니다. 자, 여기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 자료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이 구체적 자료를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필요적 사항, 임의적 사항. 자, 예를 들게요. 자, 임차권 설정할 때는 임차권은 차임을 필요적 요소로 한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차임을 필요적 요소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에서의 차임은 필요적임이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적 요소로 한다 그랬잖아요. 임차권은 차임은 필요적이죠. 그럼 요거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할 때 차임은 등기하지 않으면 임차권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차권 등기할 때 차임을 등기하지만 임차권은 무효, 유효? 무효. 그렇게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보기 나면 바뀌는 거예요. 시험제 갔을 때는 요거하고 요렇게 매치시켜서 문장 만드는 거 고래 나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시 차임은 등기하지 않으면 임차권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차임을 등기해야 되죠. 차임을 등기한다면 그 등기는 왜 합니까? 임차권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지.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차임은요, 차임은 임차권의 성립 요건이다. 임차권 등기 시 차임은 임차권의 성립 요건입니까? 차임은요, 차임을 등기한다면 그 등기는 임차권의 효력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기한다. 임차권을 등기할 때 차임을 등기한다면 그 차임의 등기는 임차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등기하죠. 그러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차임은 임차권의 성립 요건입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임차권 등기할 때 차임은 필요적이라 그랬죠. 필요적 사항은요, 필요적 사항은 그 내용에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할 때 차임이 필요적이니까 임차권 등기할 때 차임은 임차권의 성립 요건이지. 임차권은요, 임차권 등기할 때 차임은 임차권의 효력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건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시험자에 가면은요, 이게 나오는 것이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자,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합니까? 그럼 피담보 채권은 필요적 임의죠. 필요적. 알고 있죠? 그럼 필요적. 요거를 묻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채권은 필요적이냐 이래 묻는 것이 아니라 요 뒤에 글자를 갖다 붙인다 말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차임은 등기하지 않으면은 이 저당권의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당권 설정 내 채권을 등기하지만 저당권은 무효다. 이게 맞는 거다 말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은요, 채권은 저당권의 효력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다. 맞는 얘기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은 저당권을 성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다. 맞는 얘기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은 다르게 문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면은 요번에 나왔죠.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은 등기하지만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맞췄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은요, 저당권의 성립 요건이다. 이 뭐지? 이게 이제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이게. 표현 바꾸는 거, 그죠? 그러다 말입니다.
임의적 상황입니다. 임의적 상황. 자, 임의적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유합니다. 공유. 자, 공유할 때 불분할 특약입니다. 불분할 특약. 자, 공유하면서 우리 5년 내에는 갈라치지 말자는 특약을 할 수 있죠. 요 불분할 특약을 해야만이 공유됩니까? 아니죠. 공유를 불분할 특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공유 등기할 때에 불분할 특약은 필요적 임의죠. 임의죠. 그럼 임의적이다 하면 요 불분할 특약을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내용 적으면 되는 거예요. 공유 등기할 때에 불분할 특약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모르지. 공유 등기할 때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등기 공유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 안 해도 되지. 단지 공유물 불분할 특약으로 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지. 이게 다르잖아 지금. 어떤 하나의 내용을 제시해놓고 동일한 제시해놓고 어떤 거는 등기 안 해도 된다라 글러매주고 어떤 거는 등기해야 된다. 이거 뭐지 이러지 마시고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자 날짜입니다. 전세권은 존속 기간입니다. 전세권은 존속 기간은 필요적일까요? 임의적일까요? 존속 기간은 임의적이다 말입니다. 내가 세를 주면서 그 세입자 사정을 딱 하다 말입니다. 딱 하니까 보증금 요건 내가 절대로 안 올릴 테니까 네가 집 사가 당할 때까지 열심히 그냥 마음 놓고 일해라. 마음 놓고 살아라. 가능합니까? 존속기간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되게 존속기간은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모르지. 전세권의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안 해도 되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 효력 발생하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는 없죠.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여기 내용은 나중에 채워 넣기를 하고 일단은 요 논리 전개 방식 뒤에 나오는 거 말장난 같은 게 이걸 좀 봐두시란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약한 게 저거 약합니다. 저 약한 거 저거 좀 봐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런 얘기를 안 해봤죠, 그죠? 여러분 평소에 저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맞죠, 지금? 평소에 저런 얘기하면 한 대 맞습니다. 근데 시험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이 범죄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저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제도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종료로 들어갑니다. 자, 등기 종료, 변경, 경정, 말소, 멸시, 회복 등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